자, 7번. 내일 수능이어서 아예 수업도 안 해요? 뭐 온클이나 이런 걸로도 안 하고 그냥 아예 그냥 쉬는 거야? 좋네. 자, 수능 때 쉬는 건 이제 딱 한 번 남았네요,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가든 웬만하면 수능이 아마 필요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 뭐 최저가 있고 이럴 테니까. 물론 요즘 학종에서는 최저를 없애는 추세긴 한데요. 수능을 피해가면 가장 좋겠지만, 웬만하면 아마 시험을 응시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왜? 아직 많이 남았어. 2년이나 남았어요. 난 너네보다 지금 예비고 3이 더 심란해. 너네는 아직 원몰 찬스 한 번 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년이 고3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고2를 고3이라고 생각하고 고3을 재수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고2 때 내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수능을 응시해 보세요. 즉 고로 본인이 조금 진취적이고 본인이 조금 대학 진학에 있어서 욕심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3학년 진도까지 다 끝내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 됐을 때는 반드시 사회탐구, 과학탐구에서 어떤 과목을 응시할지도 미리 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도 선택 과목, 국어, 수학 선택 과목 어떻게 할 건지 내년 4월쯤에 정해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년에 고3처럼 사시면 돼요. 알겠죠? 내신 할 때는 내신 빡세. 그리고 너네 내신 정말 빡셀 거야. 물화생지 다 하셔야 되니까. 아마 지옥 오브 지옥을 맛보실 텐데.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도 해야 된다? 정시 대비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올해 크리스마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좀 축제 분위기로 잘 즐기시고요.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좀 빡세게 사셔야 될 겁니다. 생각보다 일산이 학원가가 잘 돼 있고 경쟁적이고 솔직히 경기 북부에서 일산만큼 이렇게 학원 잘 되는 동네 없어요. 생긴 건 진짜 대치동처럼 생겼잖아. 백마호 이렇게 다 합치면. 근데 생각보다 일산에서 대입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좀 빡세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년부터. 어차피 너네 라이벌들은 다 상위 막 4%, 5% 이런 학교일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동기부여가 좀 필요해 보여서 좀 일단 얘기를 좀 해봤고요. 서울대 프로젝트 가동됩니까? 잘 되고 있어요? 오늘은 망했어요. 오늘은 망했어요. 자, 맨날 망한 게 아니니 얼마 다행입니까? 자, 오늘부터 다시 8시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직 시험 많이 남았어. 3주 남았어, 3주. 좀 더 파이팅 하시고요. 자, 7번 질문 좀 쉬워요. 7번 질문은 이게 조금 나올 만한 게 딱 정해져 있기는 해요. 이게 원래 수능에서 35번 문제, 그러니까 흐름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 하나가 날아가기 때문에 좀 지문이 짧아지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길죠. 요건 제가 봤을 때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중심 내용 출제가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단어 같은 경우는 A3N이 clear, 명백한의 유의어들을 꼭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문들에서도 호환이 되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특히 뭐 obvious, plain, apparent, evident, distinct, manifest, noticeable 이거 다 중요한 유의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A3 clear 명백한은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법연구 B 보면 오늘 보니까 너네 단어 시험에 not the list를 둘 다 못 썼더라고. not the list가 무슨 뜻일까요? 리스트가 뭐야? 맨 밑이야. 맨 밑. 그래서 엘리스트가 뭐야? 최소한이잖아. 그래서 리스트 맨 밑이 아니라는 거야. 뭐가? 관계대명사가.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잠깐만. 요거죠. 선행사. 그래서 약점 중에 not the list 제일 밑에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약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얘네가 자기 스스로를 모순시킨다, 모순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B-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흔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너네가 보면 B2부터 B6까지 사실 문법성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법 문제로 출제될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출제한다면 B1 갖고 영작 문제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B1은 별표 치시고요. 그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높아심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few랑 little. 지현아, 이거 무슨 뜻? 찔끔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부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법은 사실 이게 답니다. 혹시 밑에 쭉 보시면서 쌤, 저 이 문법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 질문해 보실까요? 질문 없으면 바로 다음 쪽 넘어오시면 됩니다. 네. 위치가 어느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관계대명사였다면 위치가 선행사가 있었어야겠죠. 근데 이건 아니라 어떤 가이드라인을 네가 선택하겠냐 이거인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여기서 의문사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연이가 지난번에 그 관계부사 된 얘기하는 거 있었잖아. 그래서 제가 일주 내내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를. 그 연구도 다 하고 해외 레퍼런스까지 다 찾아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영어 교육을 통틀어서 관계부사에서는 when, where, why, how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관계부사 대시 쓰이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만약에 저거를 관계부사 대를 여기에다 넣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얘가 근데 문제는 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외 사항들에 대한 규정도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내가 보여드린 게 지금 지연이가 얘기한 거는 요게 away를 대변하는 관계부사 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야. 관사 어는요. 특정한 절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더로 바뀌어야 돼요. 대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했어? 얘는 away를 수식한 게 아니라 in a way라는 이 특정한 부사적 상황을 선행사로 잡은 거다. 그렇다면 관계부사 대시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제각각에 너무 변수가 많고요. 대시 무조건적으로 통일돼서 계속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외 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해 버리는데 근데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효용 가치는 동격이나 관계사나 똑같잖아.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그래서 완전 불완전만 잘 판단하실 수 있으면 저거는 그냥 의미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그래서 기본적으로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가 알고 있는 것도 정답,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정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when, where, why, how, that으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 좀 해드렸고요. 자, C1 보시면 요것만 잘 해석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얘는 그냥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이거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not the least of which 저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C1은 별표 쳐놓으시고요. 어차피 너네 선생님이 막 지나친 변형을 내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특히 not the least of which는 변형해서 이걸로 다시 바꿔봐 이런 문제는 안 내실 것 같으니까 그냥 저거 배열 정도만 유의하시고 해석만 좀 잘 하시면 돼요. 리스트가 맨 끝이란 뜻이니까 맨 끝이 아닌 것 중에 저거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고 의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바로 7번 넘어오면요. 얘들아, 요거는 보기 좋아? 개선을 한 번 더 했어요. 이거 여기까지 와갖고 내가 왜 여기서 낑겨갖고 썼잖아. 그래갖고 그것도 불편해서 그냥 요거를 이렇게 줄였어. 좀 비슷하게 생기게 하려고. 아니요? 더 괴랄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아, 괜찮아? 이게 더 나아? 풀어버린 게? 어.
근데 막상 내가 그렇다고 저걸 막 잘 건드리지도 않더라. 어, 번호를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엔 더 개선을 해볼게요. 우리 맨 처음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냥 스샷 때리는 거? 아, 이게 지문이 너네가 중간고사에 비해서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게 스샷이 한 번에 안 나와. 그럼 엄청 조그맣게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너네 눈 안 좋아지나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해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개선을 해볼게요. 일단은 화면상에서는 보는 거 나쁘진 않아서 갖고, 일단 오늘 이렇게 할게요. 어제 세 지문만 할 거니까. 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라고 하면 장점은 굳이 우리가 거론할 이유는 없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weaknesses, 즉 약점이 존재한다, 결함이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상식은 스스로를 모순되게 하기 때문에 결점 또한 존재한다.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건 항상 상자를 썼기 때문에 항상 통하는 지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상식이 자기 스스로를 모순되게 한다라는 건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우리가 이 문장을 읽고 바로 짐작할 수 있겠죠? 스스로를 모순되게 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추론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자, equal 2번부터 3번이었나? 3번까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죠. 결함에 대한 구체적 예시. 이렇게 보시면, 자, 예를 들면, 유유성종이라는 말이 있다면, 오히려 반대에 끌린다라는 말도 있죠. 근데 너네는 반대로 끌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 뭐, 왜 서로, 반대가 서로를 끌어들인다라잖아. 너네는 있어, 혹시? 나는 말을, 나는 내성적인데 그래서 난 외향적인 사람이 좋다, 이런 거. 저는 그리고, 저는 외향적인 사람 싫어요. 기빨려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있어, 그 너네? 뭐 있어? 응. 외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연이? 그런 거 같아. 외향적인 사람, 아, 내향적인 사람? 좀 소심한 사람, 어, 생활 못하고, 친구 없고. 아, 흔히 얘기하는 그 너드남? 그거? 그런 느낌인가? 아, 그것까지는 좀 아니고. 아,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저 소심의 끝판왕이었는데. 맥도날드도 못 가는. 자, 서영이는 있어? 아, 비슷한 사람이 좋아? 저도 비슷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좀 지적인 사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좀, 막,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무총리 누군지 아세요? 계세요? 막 이러시면 갑자기 정이 확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어쨌든, contradicts라고 하는 게 이제 weakness라 했잖아요. 얘 보세요. but also. 그러니까 한 부분, 한 맥락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따로 또 반대되는 성향에서 통한다라는 뜻을 우리가 but also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필기하니까 괜찮은데? 이거? 아니야? 나만 괜찮아? 제가 아, 여기 버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이게 간격이 안 맞아갖고. 그건 제가 좀 고민해 볼게요. 그것까지 하면 좀 대공사가 돼갖고 오늘은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예시를 딱 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그래서 1번부터 3번의 내용에 따라서 결국 4번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면 4번부터 5번은 한꺼번에 적겠습니다. 자, 상식이 적용되는
특정한 상황 내지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식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함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죠. 자, 그래서 적용되는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이 있어야만 그게 제대로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은 그냥 거기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한 설명인 거고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상식이라는 것, 즉 여기서는 상식의 예시로 격언이라고 했죠. 격언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려면 특정한 상황과 맥락이 주어져야만 효과가 있지,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유니버셜하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면 이 결론은 보편성, 편제성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맞춰봐. 여러분들 어휘력을 한번 가늠해 봅시다. 니네 아는 단어야. 거기다 성이라는 리티만 붙이시면 돼요. Universality. 보편성이 당연히 없다고 하시면 되죠. Universality, universe, universal 이런 단어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 갖고 중심 내용 내실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제가 예비고3 애들한테 하는 말이 딱 이건 것 같아요. 너네 고3 되면 고3 담임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3월 모의고사 하루 전에 3월 모의고사 잘 봐라 라고 하죠. 왜? 3월 모의고사 점수가 너네 수능 점수까지 간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자, 맞는 말입니다. 한 90%의 학생은 크게 변하지 않고요. 오늘 머리 자르는데 이제 그 머리 자르는 그 원장이랑 친하거든. 그래서 막 학원 얘기도 막 하고 그래. 그리고 이번에 뭐 후곡으로 이사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학원 얘기를 그래서 오늘 좀 유난히 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내일 애들이 시험 잘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 자르는 사이 얘기하면 내가 아니요 이번엔 좀 잘 못 볼 것 같아요. 애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막 이러더라고. 근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제가 예상한 그 박스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저는 지금 7년 동안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다 그 박스권에서 있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크게 안 변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해도. 혹시 알아? 모르는 거니까, 인생은. 사람 일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런 거죠. 특히 이거. 아무것도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 이건 이제 제가 정시 파이터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정시 파이트를 왜 신청했겠어, 걔네가. 정시 파이트를 왜 하려고 하겠어. 나 지금 가진 거 쥐뿔도 없는데, 그래도 나 한번 성공해볼래 라고 발악하는 애들이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하셔야죠. 그지? 근데 자기는 인서울 목표가 아니래. 그냥 나는 치위생학과 같은 데 가서 취업 잘 되는 게 목표래. 그런 친구한테 절대 이런 얘기 안 하죠. 이런 친구한테 일단 먼저 대학들 쫙 보여준 다음에, 그래서 아까 그 있었던 남자애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경우였는데, 이 친구는 무슨 체대 하려고 하다가
막상 이제 한계를 느끼고 이제 친구는 저거 하기로 했어요. 그 비행기 고치는 거 있죠. 비행기 엔지니어. 그래서 그쪽으로 알아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냥 토요일 날 제 입시 상담해 주면서 목표를 다 잡아줬어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눈깔 돌아갖고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겁니다. 쟤네는 그게 취업이 목표인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보여준 거죠. 가장 최상한 선은 항공대예요. 근데 항공대는 수학을 해야 된대. 근데 쟤는 수학을 안 했거든. 그래서 인하공전, 그 다음에 뭐 한서대 이런 데를 좀 보여주고 거기에 맞춰서 플랜을 짜줬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맥락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상식을 무조건적으로 다 따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우리는 뭐 상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항상 어디서든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전교 1등이 하는 공부랑 너네가 하는 공부가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6등급이랑 1등급이 하는 공부가 같을 수가 없겠죠. 6등급은 6등급인 이유가 있을 테니 6등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상식이 비로소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질문은 상식의 결함이라고 하시면 되죠. 자, 상식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는 뭐야? 특정한 그 상식이 적용되는 맥락과 상황의 이해 없이 그냥 뭘 지각하게 무조건적으로 쓰려고 한다 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잠깐만. 흐름을 그걸 안 잡았구나. 출제 예상을 안 했네요. 41쪽 다시 와서 출제 예상을 잡아 드릴게요. 일단은 요거 중심 내용 출제가 가장 유력하고요. 얘는 특히 만약에 나온다면 주제나 제목이 딱 어울려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빈칸 추론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빈칸이 딱 어디 나올 것 같냐면 여기 particular 요 문장, 요 단어 요거 빈칸 추론 출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는 서술형에다 쓰시면 돼요. 배열 영역. 그래서 여기 not the least of which 여기 부분만 유의하셔서 어순만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식의 결함은요, 대의, 그 다음에 빈칸, 한숨 배열, 이 정도만 보세요. 7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잘 안 듭니다. 자, 이제 8번 볼게요. 벌써 20분 남았네. 내가 그래서 너네 뭐해? 학교도 안 가는데? 응. 뭐 어딜 갔다? 아, 그 선배들 응원? 아, 구경하고 싶어? 네, 수능을 구경하고 싶다고? 아, 구경하고 싶어서? 그걸 하루 전에 찾는다고? 일주일 전에 찾았어야 될 것 같은데? 수능식에 뭐 있습니까? 그냥 저기 집에 굴러다니는 아무 아날로그 시계 쓰면 돼요. 옛날에는 그게 왜 갑자기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수능 시계가 어땠냐면 시계를 보면은 남은 시간이 밑에 표기됐었어. 그런 시계가 있었거든. 나는 수험생 할 때 그거 썼어요. 근데 한 15년, 16년부터 갑자기 그거 금지됐다는 거야. 완전 그냥 아날로그만 가능하다라고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그 애플워치 이런 것도 안 되는 거 알죠? 그래갖고 아 당연한 거지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대학교 시험 보는데 애플워치에다 사진 이렇게 옮겨갖고 이렇게 하면서 베끼는 애 있었어. 나 봤는데 대각선 이렇게. 막 이러면서 풀더라고. 귀엽더라. 친구하려다 말았는데. 자, 8번 같은 경우 이거 원래 빈칸 추론 문제였잖아요. 여기 좀 추억이 돋아요. 이 문제 많이 틀렸었는데 애들 그때 당시. A to get it point across. get across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체시켜서
저기 뭐야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죠. 근데 저거 get across를 저기 정발고 선생님들 출제하는 스타일 보면은 저거를 꼬아갖고 내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요약문 해갖고 보기에다 단어 추출렁 적고 그냥 맞춰라 이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get across 같은 경우는 저 유의어 다 확인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A3 여기서 consistent만큼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A3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A7 outspoken 요거와 관련된 유의어도 좀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법은 뭐 특이한 건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 아니겠습니까? B3, B-3 without 가정법 기억나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강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B3에 대한 어법성을 강조하셨다면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B-3은 별표 쳐놓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저 C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가정절로 전환. 자, without 뭐뭐가 없다면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C2에다 써야 되는데 너무 위쳐서 그냥 여기다 쓸게. If it were not for the influence of minorities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또 바꿔서 하면 도치구문으로 바꿔서 were it not for 한 다음에 이하 동문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전치사로 바꾸면 but for 이하 동문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10%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배웠었던 거라서 중간고사 때 혹시 몰라서 대비시켜 드릴게요. C-2는 별표 치시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쟤네 내일 나오자마자 후회할 것 같은데 추워서. 아니야? 뭔가 그날은 뭔가 공기가 좀 이상해. 수능 날은 뭔가 좀 달라. 그 너네 수능 볼 때 영어 듣기 할 때 비행기 안 뜨는 거 알죠? 한국 비행기도 못 들어와요. 이렇게 뱅뱅 돌다 들어와야 돼. 10분 동안. 진짜 엄청난 시험이야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출제하는 시험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학에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시험 끝나면 그거 보내줄까? 미국 SAT? 한번 봐볼래? 나중에 제가 한번 카카오톡 보내드릴게요. 수학 진짜 쉬워. 와, 미국 애들 이런 걸로 시험 본다고 싶을 정도. 물론 그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정확히 SAT 기출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쉽게 얘기하면 사설 모의고사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 고1, 고2 애들 보는 모의고사 같은 느낌인 것 같아.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되게 쉬워. 그리고 걔네 수학 문제 되게 신기하다. 계산기 갖고 푸는 문제가 있고 계산기 없이 푸는 문제가 있어. 근데 계산기 없이 푸는 문제가 전반적인 난이도가 2점, 3점짜리야. 겁나 쉬워. 그러니까 너네 북소수 배우고 허수 배우잖아. i제곱, y세제곱 이거 배우잖아. 근데 얘네 어떻게 내냐면 i는 마이너스 1 루트다 이렇게 하고 그냥 3i 플러스 뭐 4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냥 이거 그냥 더하는 게 시험 문제였어. 놀랍죠? 저는 사실 미국이 찾는 인재가 아니었을까요? 미국 가고 싶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자,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SAT를 보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논리 볼게요. 1, 2번을 한꺼번에 잡아볼게요. 1, 2번을 한꺼번에 보면 자, 소수 집단은 다수 집단에 비해 영향력이 미미한데 결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자, 1, 2, 3번에 대한 원인, y를 3번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의견을 이해시키는 방식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의견을 이해시킨다라는 요게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네. 그러니까 수능 때 이게 빈칸 추론이었던 겁니다. 그 더 놀라운 건 이거 EBS 직접 연기였어요. 심지어 옛날에 대놓고 그대로 냈던 문제입니다. 자, 4번. 4번 그러니까 get its point across.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인플루언스가 가능했다. 즉 인과관계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인 서술이죠. 대체 본인들의 의견을 이해시킨다는데 뭐 어떻게 이해시킨다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소수 집단은 자신들의 의견을 일관되게 표출한다라는 거예요. 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방식이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야? 굉장히 일관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consistent. 자, 거기다가 플러스로 소수 집단은 심지어 어때요? 소수 집단은 다수 집단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의견을 일관되게 표출하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결국 다수 집단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수 집단 사이에서 의견이 동요되겠죠. 그러니 당연히 그에 따라서 4, 5번의 결과에 따라 6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수 집단의 의견이 다수 집단의 의견이 되도록 하는 사회적 변화.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revolution, 혁명,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변화가 일어난다. 네, 네. 용이, 쉽다. 사용하기 쉽다라는 걸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이가 쉬울 이자예요. 자, 칸이 모자라서 오른쪽에다 옮겨서 적을게요.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equal 7-8, 7부터 8 한꺼번에 보면 거침없이 말하는 소수 집단 덕분에
지금까지 사회를 발전시킨 중요한 사회적 변화들이 있을 수 있었다. 자, 요 지문은요, 일단 첫째, 중심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얘는 다 낼 수 있어요. 주제, 제목, 요지. 그리고 요거는 정발고의 가장 대표적 특성. 어려운 지문은 내용 출제하죠. 내용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로 너네 시간 털어버린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 높고요. 셋째, 요거는 어휘도 어렵게 꼬아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어휘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엔드를 잘 못 쓰겠네. 이 보기 갖고 하는 거. 네. 중요한 사회적 변화들이 있을 수 있었다. 사실 저는 요거는 앞에 7번 지문은 중심 내용 나올 것 같고요. 요거는 내용 문제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보편적 복지. 여기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 들어봤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대선 후보 입에서 나오는 흔한 말이 됐죠.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의논된 게 한 10년 전부터였던 것 같은데. 기본소득제가? 아, 진짜? 기본소득제 찬성합니까? 소영이는? 돈 주면 개꿀? 지연이는? 안 돼? 왜? 취업 의지가 없는 사람들. 기본소득제는 취업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돈 다 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가 많이 필요하겠어? 재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얘기를, 근데 그 사람은 기본소득제를 한 10년 전부터 내내 얘기해왔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말로 이 지문에 따르면 소수지 집단 의견이죠. 근데 그 소수 집단의 얘기가 곧 있으면 다수 집단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지금 잘 보면 생산수단 점차 누가 독점하고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요즘 코로나 이후로 가장 핫 이슈인 인더스트리 산업이 뭐예요? 제약이에요, 제약. 바이올로지. 근데 내가 지운 제약 해갖고 약 만드는 회사 만들면 될까? 누가 나한테 와서 약 만들어 달라고 주문 넣겠어. 삼성이 저거 세계 2위인가 그렇대. CMO. 우리 이런 약 만들어주세요 하고, 네 하고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 저기 삼성이 1위 한 해 만에 이러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점차 생산 설비를 다 누가 독점하기 시작했어? 대기업이 다 해먹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신생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가져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그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알아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소득이 뭔 개소리냐,
기본소득 다 줘버리면 누가 일하려고 하고 누가 취업하려고 하겠냐. 그럼 경쟁은 어디 가겠냐. 경쟁이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회가 기술이 너무 고도로 발전을 해서 AI가 다 해먹고 로봇이 다 해먹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위해서 기본소득제의 전반적인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고 그때 당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꼭 필요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좀 동의합니다. 지금은 시기상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딱 이 질문을 봤을 때 그 기본소득제가 좀 떠올랐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신분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분제 없어진 지 200년밖에 안 됐거든요. 생각해봐. 노예랑 평민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었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왜 근데 그런 시대가 변해서 그럼 왜 우리는 이제 노예제에 대해서 되게 미개하게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 소수 집단의 의견이 다수 집단이 된 거죠. 그렇게 변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해봐. 여성이 참정권 획득한 것도 그거 몇백 년밖에 안 됐어요. 너네 보고 지금, 야, 너네 투표 좀 이러면 미친놈이잖아, 그건. 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소수 집단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법. 그래서 너네가 그거 알아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일관이 뭐냐면 점진적 변화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일관을 조금 부연 설명하면요. 점진적이고요. 이게 시험에 나올까 싶긴 한데 점진적이란 말은 incremental이라고 합니다. incremental이라는 단어는 이거야. 이런 느낌이야. incremental. 그래서 천천히. 자, 그러면은 뭐랑 반대말이야? 급진적 변화랑 반대말이죠. radical이랑 좀 반대되는 말이에요. 급진적 변화. 그러니까 소수 집단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천천히 자신들의 의견을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는 거야. 자, 이 문제는 대의, 어휘, 내용, 어휘 판단, 요약문, 그다음에 조건영작 이게 다 나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8번 지문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겁나 어렵게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제가 생각했을 땐 객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내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시간 조금 오버해도 될까? 조금 오버해도 돼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아갖고. 자, 9번 볼게요. 숙제 기억 안 나면 통통통 가서 확인하시는 거 다 아시죠? 가서 확인하시고 꼭 숙제 금요일까지는 다 해오세요. 자, 9번 질문. 혹시 너네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본 적 있어요? 중국이나 이런 데? 시끄럽지? 미친 듯이 시끄럽죠? 진짜 하노이 15일 있으면서 귀 찢어지는 줄 알았어, 진짜. 안 가봤지?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얘네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갈 때 뒤에서 빵 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빵 해. 왜 그런 줄 알아? 나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갑자기 헛된 짓 하지 마 이거야.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짱이야 진짜. 나는 대한민국 이길 수 있는 나라 없다고 봐. 전 세계적으로. 시험 걱정 그죠 이런 거 좀 스트레스 받죠.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시리아나 이런 데 살았어 봐. 지금 시험이 뭐야? 지금 지금 총 못 쏠지 고민해야 되는데 어디 숨을지 이런 거 고민해야 돼. 그런 거 비하면 근데 인생은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는 시험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50쪽은 단어 좀 보면 A2에 어큐트랑 킨 같은 거 뭐 외우면 그만이니까 근데 특히 센스볼 조심하세요. 센시티브 갖고 혹시 장난치실까봐 너네 혼동어휘 가끔 내시더라고. 센서블은 똑똑한이란 뜻이야. 그래서 요거 절대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A3, habituated이랑 acculturated 이건 되게 전문적인 단어죠. 당연히 요거는 치환해서 유의어로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단어 다 외우시면 되고요.
특히 adjusted나 accustomed 같은 단어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건 아마 알고 계실 거니까. 어쨌든 이런 단어들 좀 쓸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보시면 되고, A5에 특히 moderate, 적당한, 이건 아니다. 잘못 봤어요. 그래서 A2, A3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어떤 문제 유형으로 나올지 보이죠? 이거 문법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서술형으로 출제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출제한다면 옆에 있는 단어들 갖고 어법성에 맞춰서 빈칸 채워 넣어라 라는 문제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너네 어법 틀린 거 고쳐 쓰는 거. 너네 선생님 너무 치사한 게 개수 안 알려주시잖아. 몇 개 틀렸는지 안 알려주시잖아. 그걸로 딱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근데 너네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B6. B6 보면은 become B5-1이 저기 보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사 보어 그 다음에 뒤에 to는 뭐예요?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뒤에 hearing이라는 동명사 나온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B6 정도만 조심하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요. 지금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는 거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없으신 분은 바로 52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네. 이게 그럼 뭐냐면, 자, 잘 봐. Even sensitive people become more habituated to hearing continuous noise. 이게 전치사고 거기에 따른 명사죠. 뭐뭐의 습관이 길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동사죠, 자동사요. 저 교묘하게 뒤에 to hear 이런 식으로 해놓을 거야. 만약 시험 문제 나온다. 문법으로. 저걸 안 건들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52쪽은 다 뻔한 애들이죠. how 간접의문문 어순, 그 다음에 더비더비 어순. 이 어순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오면 배열영작으로 출제되겠지만 이 문제를 설마 그렇게 낭비할까 싶긴 한데 어쨌든 어순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53쪽으로 바로 오겠습니다. 자, 자극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의역했냐면 얼마나 민감한지. 는 국가마다 다르다 해서 이 문제는 두괄식 서술로 가고 있죠. 근데 이 지문이 조금 특이해요. 두괄식 서술인데 맨 앞 문장에다가 빈칸줄은 뚫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 지문은 사실상 정보가 두 개예요. 정보가. 왜 정보가 두 개냐고 하냐면 그 뒤에를 보시면 알 텐데. 자, 2번부터 3번. 요거는 국가별 실제 사례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다가 애들 키우는 사람들은 좀 조용하게 키우는데 인도는 겁나 시끄럽다 이 얘기죠. 인도는 유튜브 보니까 거의 베트남의 한 10배더라고요. 전 인도 절대 안 갈 겁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정보가 두 개야. 그,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기도 함. 그래서 5번부터 7번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극에 민감한 사람이더라도 과도한 자극이 지속되는 환경에 적응하면 더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된다. 결론. 자극에 대한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얼마든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시되는 정보가 무려 두 가지죠. 그래서 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환경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보가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 요약 문제도 출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얘는 삽입 문제 낼 수 있어요. 당연히 뭐? 요거. however. 4번 문장 삽입으로 낼 수 있고요. 그래서 요약문 작성으로도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들 좀 잘 외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건 영장 나올 수 있습니다. 더비더비 구문이요. 진짜 낼 게 없다고 생각하면 내실 것 같은데요. 4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휘 서술형이요. 보기를 내겠지만 거기에 어법까지 같이 결부해서 빈칸 채우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방금도 제가 얘기했듯이 베트남 15일 있는 동안 죽는 줄 알았다 했잖아요. 근데 잘 더듬어 보면 한 12일 차 그때부터는 그냥 무던해졌던 것 같기도 해. 막 뒤에서 빵빵 해도 막 별로 신경도 안 쓰이는 것 같고 진짜 첫날엔 진짜 정신없었어. 그러니까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계속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말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정상적이지 않은 클락션이었어요. 근데 베트남 솔직히 또 가고 싶습니다. 물가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면. 너네 볼링 쳐봤어, 한국에서? 겁나 비싸지? 한 번 치면 얼마 나오지? 한 4, 5만 원 나오잖아. 대화료까지 막 하고. 걔네 심지어 대화료도 없어요. 막 아무거나 그냥 집어서 치면 되고요. 하물며 요즘 볼링장, 우리 저기 볼링장에서 공 빌리는 것도 돈 들잖아. 어떤 데는 공도 돈 내던데? 그러니까 두 개인가까지는 공짜인데 뭐 세 개 이상 하면 돈 내고 막 이런 거 있어. 나 예전에 서울에서 친 적 있었는데. 서울이 미친 거야. 서울 공기가 2,000원이잖아요. 서울 공기가 2,000원이야? 강남. 강남. 강남은 선을 넘었어. 내가 봤을 때. 사람 사는 데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 그때 6시간인가를 볼링장에 있었는데 4만 원인가가 안 나왔어. 겁나 엄청 싸. 진짜 막 맥주, 우리 그때 맥주 800캔 먹었거든? 10명이서. 네? 맥주를 800캔 그러니까, 걔네가, 네? 10명이요? 우리 10명에서 800캔 먹었어. 14일 동안. 근데 맥주만 먹은 게 아니잖아. 뭐 소주도 사고 막 그랬어. 한인타운 가갖고. 엄청 먹었어요. 그냥 술 맨날 먹었어. 하루 종일. 그 여행이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데요. 겁나 재밌었지. 내 인생의 최고의 여행이었어요, 진짜. 근데 그 뭐지? 그때 우리가 베트남 이마트 같은 데 가갖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술을 잘 안 마셔. 마셔도 이렇게 찌끔찌끔 마셔. 그래서 거기 뚱뚱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 동남아는. 진짜 거의 없어. 근데 갑자기 한국 놈 10명이 갑자기 우르르 오더니 카트 2대 딱 세워놓은 다음에 우리 맥주 어딨냐, 하이네켄이나 이런 거 어딨냐 하는데, 자꾸 거기는 그 맥주 판매원들이 있거든? 그래서 맥주 판매원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이거 묶음 이렇게 6개 이런 걸로 안내를 해준 거야. 박스. 박스. 그러니까 얘네가 자꾸 못 알아듣는 거야. 박스, 박스. 이랬는데, 이러면서 딱 안내해주더니 우리가 이렇게 딱 차곡차곡 올렸지. 근데 사람들이 진짜 다 쳐다봤어, 거기는.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진짜 다 쳐다봤어, 우리를. 쟤네 뭐냐고, 막 이러면서. 차곡차곡 막. 두 카트에다가 4박스 이렇게 올렸거든요. 사람들이 미친놈들 보듯이, 진짜, 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 운전해요. 운전해요. 네. 자, 자극에 대한 민감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주제 쓰는 거 보면 알겠죠? 이건 주제 제목으로 내기가 좀 어려워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게요. 문장 호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귀찮아서. 일단 요약, 삽입, 조건, 이 정도 보세요. 이번 지문은 일단 9번까지만 보시면 다 좀 낼 게 뻔하게 보이지 않아? 그래가지고 조금 보이는데, 어떻게 출제될지가 진짜 궁금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준 기출문제 훈련 연구 있죠? 여기 이제 슬슬 기출문제 푸시면서 꼭 정리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시험 문제가 뭘로 나올지 이렇게 맨날 예측을 해도 제가 예측한 대로 잘 안 내니까. 그래서 빈틈없이 대비하는 걸로 하시고, 자, 시험이 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는요, 너네가 싫어도 사실상 학종과 교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상 거의 판단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의로 끝내는 게 아니라 타의로 끝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꽤나 집중해서 이번 기말고사에 역전해야 된다는 동기부여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 못 살리시면 과중반 가는 거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내일 수능인 거 여러분들 공부 부스트 시킬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찬스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이 얘기 하는 동안 소영이가 살짝 순간 눈빛을 회피하는 거 보니까, 아니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진짜